오늘 준비한 이 부자 멘토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ABC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이 되는, 과연 이 부동산 부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가라는 측면으로 일단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중에 하나가 A, 바로 에어리어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역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화되신 거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선정하는 기준을 일단 에어리어, 어떤 지역을 선정하느냐라는 원칙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한번 사례로 판교를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판교는요, 지역을 딱 두 개로 나누다 보면 서판교와 동판교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판교에 거주하지 않더라도요, 일단 상식적으로 거주 지역은 서판교가 유리하고 투자 지역은 동판교가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가격 차이를 보면 서판교보다 동판교가 4억이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4억이 높다는 얘기는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구에 대한 변동인데, 서판교에는 있고 동판교에 있는 것이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여기 테크노밸리가 동판교 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또 제2 테크노밸리가 또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동판교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상권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서판교 쪽에서는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되질 않고요. 오히려 동판교 쪽에는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알파돔시티 같은 이 해당 지하철 위주, 교통 역세권 위주로 상권이 크게 발달이 돼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서판교에는 교통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은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동판교에는요, 그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바로 신분당선, 그리고 여주까지 들어가는 경강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더블 역세권이 또 되어 있다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요, 이게 거주 조건상의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서판교는 거주 환경이다 보니까 학교도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들이 다 이렇게 분포가 조금 더 이 집신성이 아닌 산재성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반면에, 동판교는 아무래도 상업화, 교통이 호재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집심성으로 모여 있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하나를 따지면 네 가지 요인이 각각 1억씩 차이가 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B, 바로 이 블록 전략인데, 우리가 블록 전략은 조금 표현한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갑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 세금이나 대출 규제들이 대부분 주택 쪽으로 많이 정부에 치우쳐져 있는데, 부동산은 주택, 토지, 상업용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능하면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상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권을 놓고 보더라도 서울권, 역세권으로 블록화되는 반면,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든가 본인 고향이 나는 향수에 젖어서 1, 2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투자에 대한 컨셉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부동산 상품도 분산을 하고 집중을 하느냐, 이거는 선택과 집중의 차이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다주택자로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 취향으로 가시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 인제는 세테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소유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증여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한 절감, 이 세테크를 하지 않으면 블록화되는 전략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번째 B 전략이 되겠고요. 마지막 C, 바로 이 캐슬입니다. 캐슬은요, 우리가 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튼튼한 성 안에 들어가야지 안전하고 중장기적으로 견딜 수가 있는데, 서울권 3대 도심 아시죠? 강남권, 그래서 강남 3구권, 아직도 정부에서 정부 정책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기본적으로 여기요 10년 동안 절대 안 빠진다라는 거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마포, 용산, 성동. 이 동네도 기본적인 컨셉 아직도 개발이라든가 인구
그대로 빠지는 동네가 아니라 유입되는 동네. 자, 세 번째, 여의도, 영등포, 목동. 자, 이 동네도 결국은 서울권 3대 도심과 또 하나 바로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항상 지역이 선별되어 있는, 그러면 최소한도 이러한 지역의 캐슬, 내가 성 안에 들어가서 굳건히 지키고 간다 그러면 충분히 오랜 중장기적으로 버티는 전략뿐만 아니라 차익, 결국은 부자 되는 원칙을 항상 원칙으로 가져가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원칙 중에 하나가 투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자, 제가 이게 좀 방송을 통해서 얘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누구나 아시는 상식적인 얘기. 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느냐, 가격 투자를 하느냐라는 기준은, 자,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이 뭐냐면 시간 싸움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에 의해서 벌어주는 것이 바로 가치가 있어야지 결국은 차익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가치를 장기 투자, 중장기로 가시는 컨셉이 하나가 있고 단기로 가는 컨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반값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 그러면 단기 투자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단기로 들어가는 게 이제는 그런 상품들, 그러한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는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장기로 가는 투자가 맞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중장기로 가는 거, 그러면 짧게 10년이라고 놓고 보면 10년 후에도 부동산에서 결국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과연 그런 지역들 어딘가. 자,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정부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칠해 놓은 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자, 이거 솔직히 정부에서 강하게 잡을수록 겁납니다. 겁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규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듯이 규제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 규제 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 사실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볼 때에는 이 규제 안에서 틈새 상품들을 찾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은 대부분 이 내용을 아는 거고요. 결론, 한강변 주변,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에 또 발표했습니다. 자, 서울권의 재개발, 재건축, 인재,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해놨고요. 자, 서울의 용산권, 아직도 신흥부촌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거는 강남구 이쪽이 아닙니다. 용산 쪽, 특히나 마포 쪽은 이미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용산권을 더 주목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강남 송파권 안에서도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되는 쪽도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수도권의 제3기 신도시부터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쪽 안에서도 인구와 정책이 집중되는 지역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10년이 아니라 20년까지도 충분히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좀 설명드렸던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잡아가는지, 자, ABC라고 하는 용어 막 딱 세 가지이기 때문에 뭐 기억하기도 좋겠습니다만, 자, 원칙은요, 짧게 가시는 원칙이 아니라 좀 더 길게 가는 원칙으로 가시고요. 또 하나, 자, 본인이 그냥 본인 취향에 좋아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 쪽, 실거주라든가 거주 만족도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투자 쪽 컨셉에 약간만 방향만 좀 턴을 해주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유익하면서도 슬기로운 투자가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